실크로드를 통해서 압수한 물량을 미국 정부에서 시장에 이제 내다 팔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실크로드 사건들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부분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크로드 사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교수님? 실크로드는 다크웹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주로 긍정적인 걸 좋아하긴 하는데 마켓플레이스인데 다크웹이라고 하죠. 어두운 앱이니까 좀 다크한 부분에서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를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였어요. 이제 거기서 비트코인으로 사실은 거래가 많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미국 쪽 당 정부에서 그것들을 폐쇄시켰던 게 있었고 그 안에 거래된 게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그게 한 약 7만 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것들을 압수가 돼서 그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팔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폐쇄가 됐고요. 그 폐쇄가 됐고 그것들을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거래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압수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또 말씀드린 한 7만 개 정도 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사실은. 엄청나네요. 네. 모르셨었군요. 네. 숫자가 이제 7만 개 돼서 일단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실크로드 사건은 암호화폐 역사에서 어쨌든 매우 중요한 의미를 또 지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익명성을 바탕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익명성 바탕으로 불법 거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법칙행의 능력하고 암호화폐 추적 기술에 대한 발전을 촉진시켰던 게 그 의미가 있었고요. 실크로드는 일단 2011년에 로스 올버트라는 이제 최초의 현대적 아까 말씀드렸던 다크웹 마켓플레이스로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밝히죠. 왜냐하면 불법적인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익명으로 불법 제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었습니다. 2013년 FBI에 의해서 폐쇄가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이 압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실크로드 관련된 비트코인은 약 69,370 BTC로 현재 시장 가치로 약 65억 달러에 달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전체 비트코인 20만 개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서 사실은 다크웹이 있었고 그것들을 비트코인으로 거래되다 보니까 약 7만 개니까 굉장히 큰 숫자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시장에 여파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부분이 약간 관전 포인트인데 여러 전문가들은 이미 비트코인 ETF라든지 많은 이제 버퍼가 있어서 그리고 독일 정부도 그때 팔았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시장 여파가 맞지 않을 거라는 주장과 좀 있을 거라는 좀 주장이 좀 있는데 그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실크로드 사건하고 앞선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린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다크웹에서 사용됐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미국 법무부 측에서도 불법적인 명목으로 충분히 이제 수거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많긴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저희 암호화폐 시장을 좀 흔들었던 요인이기도 했잖아요. 매각을 결정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에서는 매수 매입이 어쨌든 결정하잖아요. 네. 수요와 공급인데 어쨌든 공급이 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었는데 이제 미국 법무부는 최근 압수된 비트코인의 매각을 이제 승인하게 됐습니다. 이 결정의 이제 주요한 배경에는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있었고요. 정부는 비트코인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매각을 결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약간 이거는 또 상반될 수 있는데 일단 현재는 워낙 변동폭이 있으니까 언제쯤 매각하는 게 좋겠냐 하는데 어쨌든 법무부는 이제 이 비트코인의 매각을 이제 승인하게 됐고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자산 가치가 이제 매각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아주 정확한 시점은 아직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승인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법무부가 승인했고 이것들에 대해서 언제쯤 이걸 이제 실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워낙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자도 많고 그런 물량이나 매각하는 게 좀 메커니즘 잘 돼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매각이 결정이 됐고 이것들이 어쨌든 시장에서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 수요 공급의 원리로 결정이 되는데
공급이 늘다 보니까 가격에 영향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고요. 현재는 이런 압수된 비트코인의 매각 결정이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매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승인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언제쯤 매각을 할 것이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아시겠지만 네. 좀 트럼프가 2.0이 들어오고 쓰잖아요. 네. 그럼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또 재밌는 거는 저도 이제 지난주 세미나 참석했는데 미국은 더 이상 비트코인을 모으기만 할 거야. 팔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약간 대책이 되긴 하는데 이건 어쨌든 현재는 바이든 정부니까 네. 그 결정에 대해서는 65억 달러 규모의 이제 비트코인 매각은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뉴스가 알려진 후 비트코인 가격이 뭐 하락하기도 했고요. 뭐 퍼센트는 3% 정도 되긴 하는데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이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 15년도까지 미국 정부는 실리콘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여러 차례 경매를 통해서 매각하기도 했었고요. 이때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인 변동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약간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이 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매는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참여를 유도해서 비트코인의 합법적인 투자 지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달리 미국은 워낙 그런 체계 잘 돼 있어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사례를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약간 영향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향이 크지 않다 하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시장 사례가 있고요. 현재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부가 바뀌면 눈치를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법무부는 결정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언제 팔아도 이상하지는 않은데 지금 요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건 어차피 그것들에 대해서는 처리되는 이제 메커니즘 프로세스는 법적인 게 있어서 아마 언제 팔아도 이상하지는 않아서 시점에 대해서는 그렇네요. 미국 당국의 결정인데 아마 또 트럼프 우리나라로 있지만 약간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겠죠. 또 새로운 그쵸. 정부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와서 어쨌든 이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언제 팔아도 이상하진 않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나라는 법인 투자가 막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미국은 열려 있으니까 김에 경매로 나왔어? 그럼 우리가 살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이크로 스테이지가 사든지. 그럴 수 있겠어요. JP 모건, 골드만삭스 미국은 법인 투자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메커니즘, 프로세스가 이제 미국은 이제 안정돼 있고 좀 성숙돼 있는 부분이죠.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